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6월 29일 목요일 우리 시장도 절반이 벌써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요. 전일 미국 시장, 특히나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힘을 잃고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0.04% 하락하면서 2,56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합니다. 0.46% 하락하면서 86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언제 상승해주나 기대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오늘도 힘을 잃으면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좀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든든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 방송 이후에도 이슈에 대한 더 든든한 전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종목에 대한 이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미리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비도 오는데 또 예.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도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해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느새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네요. 예.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요? 지금 하락 전환이 됐어도 네. 약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별하게 하락이라고 볼 수는 좀 없지만은 외국인의 아침까지만 해서도 외국인의 이제 선점을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은 외국인의 어떤 소폭 이제 매도세가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수하고 지금 선물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약간 밀려주는 어떤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은 방향성은 이제 상방향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다소 약세 흐름들입니다. 지금은 현재 차트를 잠깐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난번 이제 저점하고 지금 저점하고 연결하는 어떤 선을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약세 부분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올라올 때는 거의 한 22일, 한 달 정도의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이 한 달 정도의 조정,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어떤 상승.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은 좀 아직 멀었지만은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달에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6월 말, 7월 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측한 것보다 조금씩 약간 약세를 거듭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하락은 제한적인 요소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약간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61선이 강한 추세선상으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장중에 하락세 전환은 했지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 하락폭도 제한적인 만큼 이 7월 초 부근에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어떠한 이슈로 좀 업종별로 섹터를 좀 확인해 봐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 이슈 포커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삼성 파운드리 포럼입니다. 27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어찌 보면 이 삼성이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던진 건 아닌가라는 이슈가 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이 분야를 오늘 조금 더 집중해보자 하고 이슈를 좀 픽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파운드리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예, 얼마 전에 미국 네. 실리콘밸리 그쵸. 예, 현재 IT의 집산지였죠.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통 연례적으로 열리는 부분인데 미리서 한 2달 좀 앞당겨서 열려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순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진행이 됐다는 어떤 부분들은 현재 3나노 공정에 대한 확실한 수율에 대한 자신감 또는 현재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까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했다는 점에서 TSMC하고 어떤 전면적인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는 전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현재 각축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밸리 파운드리 포럼에서 열려졌던 내용들 물론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또 이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에는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계속해서 혁신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포스터를 보시면은 오토모티브, HPC, 고성능 컴퓨터죠. 5G, 그다음에 IoT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GAA 기술을 가지고 이걸 모든 것을 앞장서겠다는 어떤 구도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5G 쪽도 제가 통신 쪽도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도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맥락이고 통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어떤 그 방향이 됐던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계속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분들은 딱 또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주변 기업, IP 기업이죠. 그러니까 칩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계 자산만 가지고 있는 IP 기업의 또 우호 어떤 부분들을 많이 확보가 덜 된 부분들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후공정 업체들의 어떤 협업 관계 부분들이 가장 부족하고 또 수주를 하려면은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에이전트처럼 이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부터 어떤 판매 유통까지 어떤 패키징 맡기는 과정까지 중간에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좀 대행을 좀 해주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협업 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은 첨단 패키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MDI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겠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첨단 패키지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2.5D 이 패키징 어떤 라인하고 3D 패키징 라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현재 기판 위에 다양한
어떤 반도체를 어떤 통합하는 어떤 과정들이 2.5D의 어떤 과정들이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야 될 부분들은 미래 첨단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벌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칩과 칩을 바로 어떤 기판이 없이 바로 이렇게 쌓는 어떤 그런 첨단 공정을 말하는데 요거를 실현하게 이걸 연결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같이 협업을 좀 해야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대만의 어떤 그 패키징 그 현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만 TSMC 어떤 간부를 또 그 현재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올라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는 앞서 있지만은 후공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약간 뒤져지는 부분들이 더 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업체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통신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통신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언급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리콘만 가지고 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은 전력 고주파 대역에서는 이렇게 통신용 반도체, 질화갈륨을 어떤 써가지고 하는 그 반도체가 유행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차량용으로 갔을 때는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화물 반도체죠. 그래서 SiC 반도체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오직 실리콘 위에만 어떤 처리하는 기판의 어떤 구조인데 이제 이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실리콘 위에다가 질화관륨을 이제 코팅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력 반도체, 현재 통신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현재 화웨이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떤 중계기 구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신용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TSMC의 핀팻, 그 다음에 삼성의 GA 방식, 이 두 가지가 기술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5년 내에 대만의 TSMC를 앞설 수 있느냐? 그 비전,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달라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3나노 공정에서 대만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는 GA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TSMC는 핀팻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2나노로 다 진출을 해야 되는데 2나노 진출할 때는 대만의 TSMC가 핀팻 방식을 버려야 된다. 기술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시행착오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2나노 공정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대만의 어떤 TSM 현재 새롭게 GA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나고 또 학계나 현재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나노 공정이 똑같이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은 삼성은 현재 GA 방식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은 수율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고 대만에서 TSMC 같은 경우는 수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현재 좋지 못하다는 내부 의견들이 폭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탈, 그다음에 고객의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이탈 조짐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간단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GA 방식하고 핀팻 방식이 뭐냐면은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건 트랜지스터의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라색이 이제 게이트가 되고 이걸 게이트를 어떻게 보면 차단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채널 방식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죠. 얇은 어떤 그 현재 어떤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현재 이 내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핀펫 방식을 보면은 현재 차단막인데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통과는 어떤 그 막이 3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3면으로 통제한 것보다 4면으로 전력을 통제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이 더 앞선 개념으로 일단은 그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3나노 공정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2나노 공정으로 가져야 하는데 대만의 TSMC가 이때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기술력이 똑같아지거나 이때 앞선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삼성전자는 벼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3단 공정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 원본 파일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공정의 수혜주 개념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다 했던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DNF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언급을 좀 들었던 부분이 되고 SNS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과거에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것도 과거에 언급을 좀 들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잘 나간 종목에는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선단 공정과 모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 포럼의 내용을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TSMC를 향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흐름과 좀 해당되는 수혜주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이 수혜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좀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금 전 잠시 언급해 주셨던 이 수혜주 다시 한번 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급등주 대박쇼 오전에 핫했던 종목들의 힘을 이어받아서 더 뜨겁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핫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어떤 종목이 이 오전장을 사로잡았는지 어떤 종목이 핫한 상한가에 등극해 줬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이버프로 UAM 관련주이자 드론 대장주인데요. 오늘은 이 광패키징 수요 증가 기대감에 최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등극을 해줬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올리패스입니다. 이 인공유전자 관련해서 특히나 일본 특허 소식이 오늘 전달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등극해 줬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지노믹트리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방광암 진단키트 관련 이슈로 좀 꼽히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등극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다소 핫하게 달궜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에 좀 기록을 해줬고요. 한 가지 종목은 정말 강력한 최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베스트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상한가 갔다가 네. 약간 무너졌던 네. 지노믹트리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노믹트리 좀 어떤 방향으로 더 보신 걸까요? 지노믹트리는 흔히 알고 있는 진단키트로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좀 있죠. 근데 새롭게 좀 알려진 부분들은 원래 현재 유전자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캐시카우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났던 거고 원래 하는 일은 유전자 분석을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진단키트는 현재 그 PCR 기법으로 해서 유전자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전자 분석 기술로 들어가 보면은 약간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어떤 그 고감도 정밀 측정 기술을
계속해서 하는 업체들이 진짜 업체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노맥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마커 기술을 가지고 암 진단을 사용을 합니다. 암 진단한 것은 지금 현재 암이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가 없고 또 암 치료 뒤 방사선 치료나 하디 뒤에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결국은 암이 발생이 되기지 몇 년 전에 심지어는 5년 전에 그걸 예측하고 발굴하는 기술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노맥트리 같은 경우는 위암부터 간암까지 6대 암에 대해서 모든 어떤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장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암 특히 이제 오늘 이슈는 이제 방광암에 대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보건복지부로 미국 그 현재 FDA로부터 이제 승인을 혁신 의료기구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선사용 승인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들이 답보가 되고 있고 이와 비슷한 미국의 회사가 이그젝트 사이언스 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매출이 이와 비슷한 건데 매출이 1조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이 15조에 한번 도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전례들이 있는데 지노맥트리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예전에는 항암제나 이쪽에 또 시장이 커졌는데 지금은 현재 바이오 헬스 쪽, 그다음에 진단 키트 쪽,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재 로봇을 만드는 업체, 이 업체 위주로 많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매출이 들어가는 어떤 업체 중심으로 커진 어떤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노맥트리를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지노맥트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암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여주다가 현재 이 상단에서 눌림목 보이다가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은 종가상으로 잘 버티기 해주면은 지금 쳐다보지 말고 종가상에 잘 버티기 해주면은 한번 가담을 해보고 종가상에 밀리면은 또 며칠 있다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예의주시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량이 폭발을 해서 한번 더 슈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지노맥트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원래 이 유전자 진단 키트 관련 업체였는데요. 이제 방광암뿐만 아니라 이 대장암, 다양한 암 진단 관련해서도 좀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미 오전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전망이 좋다면 오후장에서도 그리고 그 추후에도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보여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어떤 종목이 우리 증시를 핫하게 달궜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저희는 오후장을 핫하게 좀 달굴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인기주를 좀 신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세 가지 종목들, 이 메달을 수여받을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이제 곧 공개될 매달 종목들 가격 전략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열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후장을 핫하게 좀 달궈줄지 오후장 인기주를 좀 만나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그럼 어떤 종목이 이제 오후장을 주도하게 될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 오후장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 그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신성 ENG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로 이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를 좀 꼽아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클린룸을 7배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10%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또 이미 잘 움직여준다. 이 흐름은 확인이 됐는데 또 예. 오후장에도 더 강하게 가줄까요? 예, 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죠. 평택 캠퍼스 P3 공장 올해 하반기에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공장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승부수를 좀 던졌죠. 그리고 용인 이번에 그 용인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단지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제 파운드리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이제 클린룸을 더 확대를 한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시설을 더 확대한다. 이것 때문에 신성 ENG가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요. 신성 ENG는 2차 전지에서도 이제 드라이룸으로도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 ENG 부분들이 바로 이제 태양광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어떤 그 전지도 또 생산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나 이런 주성 엔지닝이나 이런 업체들과 함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성 ENG 오는 동안에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최근에 4월 달에 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뭐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행보를 해주다가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돌파를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지만 이번에 올라간 것은 이제 거래량이 또 실으면서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이제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 이제 크게 떴다가 밀렸지만은 또 현재 종가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현재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 이제 신성 ENG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로 신성 ENG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성장성이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기대감이 가득 실리는 상황인데요. 이 오후장의 종가 기준으로 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폭까지 추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오늘 오후장부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종목이 또 오후장을 핫하게 달궈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종목 바로 벳셀입니다. 이 벳셀 드론 자율 운영 시스템을 좀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좀 오전장에서 핫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6%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오후장에서 얼마나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또 중요성들은 그렇죠. 우크라 관련 전쟁 때문에 드론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드론 때문에 탱크 한 대가 날아가고 뭐 이런 부분 난리가 났는데 네. 그만큼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좀 되고 있는데 벳셀은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벳셀의 자회사가 벳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고요. 또 이 업체가 2025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드론 택시 상용화가 좀 되죠. 이제 인천공항부터 용산 이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라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상용화 준비 이 부분들을 좀 현재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항공우주산업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1인용 수직 이착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제작이 되면서 어떻게 테스트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벳셀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항공기 제작 능력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기차나 이제 수소 쪽 용도로서 지금 이제 유무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드론이 확대가 되면은 좀 더 커지면은 무인이 되는 거고 좀 더 커지면 유인이 되는 겁니다. 뭐 드론하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 벳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동안 이제 바닥을 박박 기다가 최근에 한번 들어올려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올려줬는데 갭 상승이 됐다가 갭 하락 조정 그다음에 중심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오전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와주는데 이것이 이제 당장 현재 급등하기보다는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다시 한번 돌면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음봉의 상단이 넘어가는 관점 5장에 다시 한번 들어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뱃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업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주로도 꼽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해당 종목은 항공기 제작 관련주로 꼽히면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좀 괜찮다, 성장성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추후 전망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지금 시점부터 이 오후장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오전장 상한가 종목들과 오후장 인기장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매달 종목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종목들 화면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오늘 공개될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리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매달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종목이 메달을 수여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과연 오늘은 어떤 예. 종목이 동메달을 차지했을까요? 예,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코인테크가 오늘 동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좀 어떤 방향으로 해당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코인테크에 대한 레포트를 보면 네. 코인 말고 코인테크 이런 코인 말도 말고 있습니다. 코인테크. 예,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네. 얼마 전에 이제 하나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2의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있으면서 턴키 도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 물론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지만은 제2의 하나기술을 보면서 이제 코인테크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은 장비를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모든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공정이 있는데 공정에 대한 장비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의 설비를 턴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됐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모든 솔루션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석유화학이나 반도체나 다른 어떤 공정에서도 어떤 적용이 되는데 2차 전지에 거의 특화되고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 영역 확대하면서 현재 앞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진출, 북미에 대한 진출들을 계속해서 활성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가 하나기술처럼 다시 한번 시세를 이제 뒤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이제 팁은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즈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양극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사업을 이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이망간
그다음에 하이니켈 계열의 일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걸 양극재 소재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제 전국이라 해서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2차 전지 양극재 분말 이런 걸 이제 코팅하는 것을 이제 2차 전극재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과정들인데 이걸 알루미늄 박에가 코팅된 양극 물질이 이제 코팅된 건데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사업도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현재 올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하고 올해 매출에 대한 어떤 전망들, 추이들입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코인테크를 하나기술 다음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인테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한번 시세가 이슈가 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번 이슈가 크게 이슈가 있었고 또 사그라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다가 장이 앉아서 좀 계속해서 사그라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 올라온 것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인테크가 21선 돌파되고 한 5%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코인 말고 코인테크다라고 하시면서 동메달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2차 전지 공장을 좀 자동화 시스템하는 기업입니다. 또 지금 전망도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 제2의 하나기술과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만큼 이 동메달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 어떤 지점에 진입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의 동메달 종목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은메달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 동메달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차지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예, BC카드가 아니라 BCNC입니다. 네, 오늘의 약간 은메달 넌센스입니다. 종목입니다. 예. 오늘의 은메달 종목 헷갈리지 마시고 BC카드가 아니라 BCN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BCNC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넌센스 하니까 우리 이제 앵커님이 너무 당황해서 표정 관리를 못하고 그래도 딱 계시는데. 이제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름을 좀 주목을 하는 네. 의미에서 약간 넌센스를 좀 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BCNC 부분들은 왜 했냐면은 3단 공정으로 갈수록 제가 이제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CNC에 좀 해당이 됩니다. BCNC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보면은 BCNC는 식각 공정의 어떤 그 부분에 이제 챔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챔버 기계 안에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고강력 플라즈마를 통해서 식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식각은 뭐 액체나 기체 두 개 다 되지만은 기체 공정에 있어서는 강력한 플라즈마가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견딜 수 있는 어떤 부품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식각 공정은 아시다시피 포토 공정 부분들을 다 끝나고 현재 포트리스트 제거하고 마지막 그 밑에 부분들도 제거하는 공정인데 기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공장 볼 수 없어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현재 여기로 보시면은 이런 공장이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건 이제 밥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밥통 하나를 보시면 확대하면은 밥통처럼 생겼는데 밑에 이렇게 파란색이 있죠. 옆에 하얀색 링이 있죠. 그 링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끼고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또 모르실까봐 더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웨이퍼를 놓고 여기에 이제 링처럼 끼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걸 고주파 이제 플라즈마로 이걸 웨이퍼 위에 세게 현재
쐐게 되게 되면은 기체로 이제 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깎는다는 개념인데 요거 워낙 이 부분들이 이제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드는 링 부분들이 지금은 이 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현재 천연 코츠로 사용했지만은 이걸 이제 합성 코츠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에 대한 상용화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다음에 과연 그게 얼마나 비쌌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었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천연 코츠 다음에 합성 코츠로 만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싸죠. 그만큼 오래 버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요거는 이쪽 관련된 식각 부품에 관련된 그 업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BCNC 부분이 합성 코츠로 어떤 가장 시장을 독보적으로 어떻게 보면 넓혀가기 때문에 같은 식각 업체더라도 BCNC가 더 추가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약간 보시면은 한번 이슈가 이렇게 됐던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이때 한번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찰을 좀 했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행보를 해주다가 또 반등해주다가 행보를 해주다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서 날아가려는 어떤 폼새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BCNC 또 가져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제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발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BCNC가 약간 완만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은메달 종목에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동메달 종목, 은메달 종목, 이 종목명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으로 BCNC 잡아주시면서 이 식각 업체에서 다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 이 전망이 좋은 기업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위해서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금메달 종목만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메달 종목,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된 상황인 만큼 오늘의 금메달은 도대체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또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또 종목명은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메달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의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또 미세공동,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희귀금속 유기화합물입니다. TMA라고 해서 트리메틸아민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TMA가 굉장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첨단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는 어떤 특수한 물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준비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LED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태양진 전지 쪽, 석유화학 쪽에 각종 촉매제 또는 전구체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촉매제는 어떤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촉매제고, 전구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 과정에서 쓰이는 물질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트리메틸아민 같은 경우는 각종 첨단 공정에 쓰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TMA라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4개밖에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이 TAM의 어떤 기술 상용화가 있어서 LED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까지 유일하게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촉매제뿐만 아니라 쓰일 수 있는까지 기술을 이제 다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히토류 쪽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2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DN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자, 하이케이라는 유전율이 좋은 어떤 물질을, 절연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요거는 D램에서 쓰이는 물질 부분에서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커패시터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을 감싸는 유전 물질에 하이케이 물질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웨이퍼의 마지막 과정 중에서 현재 배리어락에서 금속 물질을 코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절연 물질로 해서 현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쪽에서 배리어 메탈 쪽으로 들어가는 2가지 용도가 있는데 모두 다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해서도 어마어마한 재료인데 더 큰 재료가 이걸 깜짝 놀랄 재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재료냐면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황화리튬을 만든다 기술인데 무슨 소리냐 이수화학이 만든 거 아니었어 하지만은 이 업체도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 중에서도 이 업체가 있는데 이걸 황화리튬은 대규모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황화리튬이 뭐냐면은 현재 리튬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리튬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을 좀 가지고 있고 요거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이 2023년 올해죠. 올해 말에 양산 설비를 들어옵니다. 현재 소규모로 테스트 과정들을 다 겪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수화학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그다음에 매출 이런 양산 부분들이 같이 동급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수티 현재 스페셜티 현재 부분들은 케미칼은 한참을 날아갔죠.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시총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많이 나지 않는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시세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한번 상승하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이탈이 되면은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다른 반도체 또 흐름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 또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3월달, 4월달에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과거에 발굴한 종목군 중에 대박 종목 거의 분접한 어떤 부분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다. 그때 당시에는 TMA라는 어떤 부분도 생소할 때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여기저기서 현재 전고체까지 부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특별하게 금메달 종목으로 지정할 만한 어떤 충분한 사유가 시청자 여러분 느끼다시피 되죠. 근데 약간 주가는 부담스러운데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 희귀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는 만큼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해당 종목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시점에서 진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공개될 메달 종목들 이 가격 전략을 위해서 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